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한 2배가량 높았죠. 불편 겪으셨던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에서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네, 우리가 피부로 이미 체감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현재 나가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시겠죠? 물론 중국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친환경 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해 주신 것처럼 준비된 그림을 보면 중국의 환경은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뿐 아니라 대부분 이머징 마켓이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60, 70년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기오염과 함께 종합순위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기의 질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오염 순위는 굉장히 좋지 않고요. 다만 종합순위는 한 50위권 정도. 그렇지만 핀란드라든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스칸디나비아 3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순위나 대기의 질 순위가 모두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중국은 어떻게든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빨리 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베이징과 서울의 과거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보면 현재 베이징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1980년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쁜 상태이고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후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보다 높은 날이 거의 300일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봤더니 공업, 분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분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석탄 발전에 따른 그런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큰 것은 자동차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불어오는 먼지도 있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공업화되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증가한 부분 중에서는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발전 산업과 자동차 그리고 공업용 분진 등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수준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국민소득과 함께 환경의 움직임을 매트릭스화 해보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질수록 환경지수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변화가 지금 중국도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서서히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머징 마켓 중에 선두주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주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이 모두 아래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서서히 소득이 올라오면서 환경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은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환경오염이 워낙 심각하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환경오염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트렌드도 있나요? 네, 일단 정부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노력도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고 산업별로도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삼성증권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존에 이제 기후변화 공조 같은 것들을 이끌어오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아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같은 것들 그리고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계에서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싼 것을 사다가 썼다면 이제는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들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 한이 있어도 전 세계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버리던 폐수를 정화해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을 조금 더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버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경제 주체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업별 변화에서 특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동부 쪽에 모든 공업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철강업체들의 분포 상황인데요. 비단 철강업체들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대부분 이쪽에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 IT 쪽은 최근 들어서 서부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굴뚝산업들은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조정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이 70%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석탄 발전 쪽에서는 분진이라든지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기준이나 아시아 태평양의 평균 기준이나 OECD의 기준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2020년까지 중국도 석탄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변화 트렌드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앞으로 친환경 사업 쪽이 성장을 해준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주도할지도 궁금하고요. 그 주도하는 기업들 안에 국내 기업이 속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일부는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만 중국 업체 환경 변화를 선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먼저 해답을 좀 드리자면 제가 정확한 상품이 있는지를 몰라서 오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중국의 환경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면 아마 그 펀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이 정책이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펀드가 있다면 장기적인 투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자면 중국의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같은 친환경 관련 산업들이 늘어날 것은 지당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태양광 이 패널들을 워낙 많이 쏟아부어서 가격 그 하락을 이끈 것도 중국이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태양광 설비의 규모가 202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분명히 국내 기업들 중에서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OCI처럼 패널 측면에서 폴리실리콘 쪽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큐셀이라고 하는 전 세계 거의 최상위 상단 모듈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인데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를 친 그런 양상이죠. 네, 아까도 조금 전에 살펴보셨습니다만 베이징에 여러 가지 공기 악화 원인 중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전기차에 목매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고급형 모델 쪽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저가형 모델 중에서는 비아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신고가를 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모델에 대한 기대감, 기본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점,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나온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배터리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뚱맞은 얘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중국의 대기업들이 농업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진출하는데 가격이 3배에서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먹거리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대기업이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그림은 뭐냐면 실제로 대기업 회장들인데요. 이 대기업 회장들이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들을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중국의 품목별 수입 변화도 봤을 때 최근에 농수산품 쪽에 전체적인 수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식품 못 믿겠다라는 것 때문에 해외 쪽에서 식품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수혜를 국내 대형 식품업체들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국내 식품업체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 속에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요. 태양광 관련주인 OCI나 한화케미칼 역시나 관심 유효하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중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업체들, 게다가 국내 식품 관련주들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